라는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윤회를 최순실과 이혼하도록 대통령이 권유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문건에 나온 내용입니까? 문건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뭐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니까 2014년 1월 달에 1월 6일 날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3월에 이제 이혼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비선실세가 두 사람이었는데 이혼해가지고 한 사람이 떨려 나가니까 이제 비선실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최순실이 슈퍼파워가 된 거네요. 그런 셈이죠. 2014년 1월에 정윤회 문건 사태가 터지고 2월에 대통령이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혼을 권유하고 3월에 이혼 조정을 들어가서 5월에 법적으로 갈라섰다. 이게 주장인데 이게 사실입니까? 뭐 알 수가 없죠. 예, 알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전에 정윤회 씨의 아버지 인터뷰가 몇 번 있었잖아요. 네. 채널 A에서도 그 단독으로 보도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가 우리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괜찮았는데 대통령하고 뭐 이런 관계 우리 아들이 이게 더 잘 나가니까 거기에서부터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맞닿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쭉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요 다 모자이크의 조각들이에요. 양승태 대법원장 건도 이거 하나만 보면은 에이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예. 아까 김강덕 전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정수석 문건하고 맞춰보면은 이게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예. 거죠. 그러면 이 저 조전 사장의 이야기도 에이 뭐 세상에 뭐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싶은데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한두 가지들하고 맞춰보면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네. 있는 거죠. 당시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급작스러운 이혼 뉴스와 관련해서 이 칼럼도 기억하실 거예요. 두 사람이 비밀 유지 조항, 서로 약속을 했어요. 비밀 유지 조항. 결혼 생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외부에 언급하는 것 금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혼하는지도 비밀. 그러면서 왜 비밀 유지 조항을 두 사람이 약속을 했을까? 혹시 뭐 대통령이 이혼을 권유한 사실을 발설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저는 처음에 당시 이제 비밀각서를 작성했다는 네. 보도를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는 전 이제 당시 최순실 씨의 어떤 위치나 역할을 몰랐기 때문에 정윤희 씨가 일방적으로 최 씨한테 요구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서로 숨기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거고 숨기고 싶은 게 많은 부부였다. 부부였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들춰내면 서로한테 상처가 줄 수 있는 혹은 공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정윤회 씨의 어떤 그런 주장이라기보다는 양측의 정말 합의하에 이렇게 숨기고 싶었던 게 많았던 부부들이 합의하에 그런 그 문건에 작성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실제 그 정유라 씨, 그 딸인 정유라 씨가 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정유라가 지인들에게. 지인들에게 대통령이 우리 부모를 이혼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멀어지게 한 게 대통령이다. 멀어지게 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건도 보도되고 여러 가지 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았었고 지금 저런 상황에서 어떤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예. 어떤 그 판단도 있었을 테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그 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와전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뭐 2014년 5월에 이혼을 했으니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갈라설 것을 권고했다라는 게 세계일보 전직 사장의 의혹인데 제기한 폭로 내용인데 그런데 저희 채널A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정윤회 씨가 평소 역술인에게 잘 알고 지내던 역술인에게 우리 와이프는 참 기가 세 이렇게 토로를 하고 다녔다는 내용입니다.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순실 정윤회 씨 사이가 악화된 건 2014년 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정윤회 씨의 지인에 따르면 정윤회가 비선실세라는 문건의 내용에 최순실 씨가 묘한 경쟁심을 드러냈다는 것. 이후 최순실 씨는 정윤회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정윤회 씨는 서울 평창동의 역술인 이세민 씨를 찾아가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이런 상을 딱 보면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원래 가정생활에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당시 정윤회 씨는 이혼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와이프가 좀 기질이 됩니다.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정윤회 씨. 결국 이혼 소송 2달 만인 2014년 5월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정윤회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을 갈라놓은 사람이 최순실 씨라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비서까지는 충분해도 대통령 비서로는 아마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윤회 씨는 최순실 씨에 밀려나며 초야에 묻혀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용인됐다는 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던 역술인인 이세민 씨. 세월호 참사 당일에 정윤회 씨가 이세민 씨와도 만나고 있었는데 상당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이혼을 했지만 정윤회 씨가 절대 남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를 깨뜨렸는데 김광덕 부장께서는 어디 평소에 가서 친구나 뭐 친한 역술인에게 와이프 흉이나 와이프 욕을 하십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금기를 깨뜨린 것 같아요. 와이프가 기질이 세다. 그래서 기질이 셀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이제 권력 정권을 같이 만든 일종의 동업자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으로서 완전히 권력 투쟁을 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권력 투쟁에서 정윤회가 밀린 거다라고. 좌의정 우의정입니까? 예, 그렇죠. 왼팔 오른팔인데 지금은 권력 서열이 그 당시엔 또 1, 2위라니까 그거는 좀 뭐 그렇게 비유를 한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만약에 대통령이 이혼을 권유한 게 사실인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사실이라면 당시 정윤회에 관한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이권 개입도 대통령과 여러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소문이 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낀 대통령이 또 지금 현재 뭐 몇 억 줘야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무에도 나오는 상황이었으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정윤회를 잘라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왜 그러면 있느냐? 당시 그 박관천 경정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최순실 씨는 오장육부다. 오장육부다. 대통령이 오장육부다 표현했고 그럼 이제 저 정윤회 씨는 한 피부 정도 되는 거죠. 오장육부이고 피부가 더 진화되면 이제 오장육부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박관천 경정이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옷밖에 안 된다. 옷은 항상 갈아입을 수 있으니까 일반 참모들은. 그러니까 이제 소위 오장육부의 피부의 싸움에서 역시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오장육부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피부가 그러니까 피부를 일부를 또 이렇게 좀 떼낸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떼내면서 대통령과의 그동안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흘러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은 발산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윤회 씨가 이세민에게 털어놨던 역술인에게 털어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애 키우기도 힘들고 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도 참 힘들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의 기질 탓을 언급했습니다. 이 기질이란 단어를 잘 평소에 쓰지 않는데 성격인데요. 성격이다. 저는 여기 이제 여인선 기자 리포트하고 오늘 어저께 조한규 사장이 얘기한 폭로를 보면 이 배치됩니다. 조한규 사장의 얘기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이 차라리 지금 이렇게 정윤회 씨가 문건이 문제가 되니까 갈라서라 하고 권유를 했다는 거고 여인선 그 리포트를 보면은 평소에 좀 불만이 있었다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평소에 부부관계에 불만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지니까 본인이 친한 사람한테 들어가서 속사정을 틀어놓은 거잖아요. 또 일단의 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 키우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정유라가 만만하게 키운 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진심이 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유라도 보통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은 우리 김광덕 전 부장이 말했지만 저도 여기서 했지만 둘 사이에 권력 투쟁 같은 게 있었고 그 게임에서 이제 밀려났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이혼으로 연결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대통령이 권유를 했다는 거 이혼을 권유했다는 거 의혹이지만 저는 믿지 않거든요. 세계일보 사장이 제기한 의혹 사실이 아닐 것이다.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부부의 그 관계에 대해서까지 나를 위해서 너희 부부가 이혼해라 이렇게까지 권유했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도리어 제가 듣기에는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거를 안타까워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들리고 있어서 아무리 그 청문회에서 그렇게 의원 질의에 대답한 것이지만 좀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 전 사장이 얘기한 것이 좀 믿기가 어렵고 2년 전 저희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당시에 그때 국가기강을 바로 잡았다면 오늘 이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해임되지 않고 사장으로 계속 연임했으면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혔을 것입니다.
네, 전 세계일보 사장이죠. 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인데요. 지난해 국회 청문회 나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당시 세계일보가 이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면서 이 사장이 교체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진실을 못 밝혔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 내용이 뭐였죠? 이 정윤회 씨가 음식점에서 뭐 10여 명의 청와대 관계자들 이른바 십상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뭐 국정을 좌지우지 농단하고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었고요. 예. 이런 자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까지도 논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문건은 청와대가 직접 만든 거다. 이것까지는 확인된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민정수석실 내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당시에 이제 그 비서관이었죠. 또 경찰에서 파견돼 온 박관청 경정도 같이 이런 일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 문건이 세계일보 보도로 알려졌을 때 청와대가 뭐라고 그랬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육성을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경찰이나 검찰 조사 수사도 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이 문건 내용은 찌라시다. 그리고 이 문건을 유출한 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딱 성격 규정을 한 거죠. 그렇죠.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이거 이제 문건 유출 사건으로 바꿔버린 거고 여기 문건에 있는 국정농단 행위 같은 거는 뭐 그런 일 없다, 근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세계일보에 이 문건을 유출한 사람이 박관천 경정이다 이렇게 된 건가요? 당시 청와대는 조응천 의원하고 박관청 경정이 불순한 의도로 풍문을 모아서 이런 문건을 만들고 유출을 해서 보도를 하게 했다 이렇게 사실상 이제 프레임을 짰습니다. 예. 수사 과정에서 이들과 세계일보의 어떤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의 정보 1분실에 근무했던 2명의 경찰관이다 이렇게 지목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 이 두 사람 중 한 명인 최경락 경위는 억울하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방금 뭐 불순한 의도로 이런 걸 만들었다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의도로 만들고 유출했다는 겁니까? 그건 또 다음 목소리를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죠.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윤회 씨는 국정 근처에 온 적도 없어요. 오래전에 떠난 사람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뒤에 목소리는 박 전 대통령이고 앞에 목소리는 누구였죠? 이것은 이제 정윤회 씨 본인이 목소리인데요. 당시에 검찰 조사에 출석을 하면서 자기를 모함하려는 어떤 세력들이 이제 이런 일을 벌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정윤회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똑같은 프레임으로 지금 사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이간질을 하려고 어부지리를 노리고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조응천 의원하고 박관청 경정이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이제 핵심 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대통령과의 이 문고리 3인방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음모를 꾸몄다. 뭐 이 얘기고요. 네. 이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한 게 박지만 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뒤에 이제 정신을 차려라 이런 얘기하는 거는 박지만 씨 얘기하는 얘기로 다들 이제 해석을 했었죠. 아하. 이 조응천 의원이 공직기관 비서관 할 때 이제 그 관리 대상이지 않습니까? 친인척이니까 박지만 씨가요. 예. 이때 청와대 돌아가는 사정을 조응천 의원이 얘기를 해준 적은 있는데 이거는 이 문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취지로 또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주장은 정윤회와 박지만의 파워게임 때문에 이런 게 생겼다. 이렇게 봤다 이거죠? 그런 해석이 이제 당시 언론에서도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런 청와대 대응 때문에요. 예. 그 이전부터 사실 일부 언론이 뭐 박지만 씨를 정윤회 씨가 미행했다. 뭐 이런 기사를 쓰기도 했고요. 네. 또 두 사람하고 박근영 씨의 배우자인 신동욱 씨까지 이 세 사람이 어떤 물고 물리는 관계에 어떤 주목을 하기도 했거든요. 과거 이 사람들은 그 두 차례에 걸친 유경재단 사태에서도 서로 대립하고 뭐 그랬던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런 해석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성격 규정을 하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고 이러니까 결국 검찰 수사도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그 가이드라인대로 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사실 문건 내용을 허위로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이때 검찰 수사 결과 발표하는 장면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수사팀은 세계일보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달 이상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여 문건 내용이 허위임을
밝혀졌습니다.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박관천이 박동열로부터 들은 일부 풍문을 과장 짜집게 한 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박동열로부터 들은 일부 풍문을 과장 짜집게 했다. 박동열은 또 누구예요? 이 사람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인물인데요. 아하. 그러니까 국세청 조직에 오래 있었던 공무원인 거죠. 근데 국세청 업무 특성상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와 풍문에 좀 밟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십상시, 국정농단 이런 얘기를 청와대에 있는 박관천 경장에게 했다는 거고 결국 이게 이제 풍문을 모아서 과장해서 주장을 한 결과가 됐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 거죠. 그러면 그 박동열 전 청장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까? 이걸 검찰은 못 밝혀낸 건데요. 당시에 이제 그 출처가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인 안봉근 전 비서관일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검찰이 이제 안봉근 전 비서관을 수사는 안 했고요. 안봉근 전 비서관하고 박동열 전 청장은 고향 선후배 사이여서 이제 수시로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다라는 게 당시 의혹이었고요. 예. 작년에 조한규 전 사장이 국회에 출석하고 언론에 등장하면서 이 문건 내용의 최초 발설자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다라고 재차 지목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후에 재조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발언하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이 아주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죠. 이 정윤회 문건이 터진 게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훨씬 전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고 청와대 내 국정농단 과정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됐다면 대형 최순실 게이트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문건에도 정윤회 씨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최순실 씨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뭐 권력서열 1위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박관천 경정이 또 이 우리나라 권력 1순위는 최순실 씨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언론에 보도가 된 거죠. 예. 무엇보다도 재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우선 문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제 최순실 씨가 여러 국정농단 행위들을 했다. 이건 알고 있는데 예. 정윤회 씨 관련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진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정윤회 씨는 최순실 게이트가 큰 문제가 되는 도중에 언론에 등장해서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할 땐 뭐 이런 일이 없었다. 예. 그런 얘기를 막 하기도 했는데 예. 사실 이거는 이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참 가소로운 얘기인 거고요. 예. 실제로 국정농단 행위가 있었는지 이걸 확인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검찰이나 경찰이 지금 재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조사의 첫 번째 대목은 과연 정윤회의 국정농단은 없었느냐 이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순실의 국정농단만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당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검찰이 왜 제대로 수사를 못했느냐 이것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줬느냐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인데 일단 검찰이 조홍천 의원과 박관천 경정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조홍천 의원은 2심까지 무죄가 나왔고요. 그렇죠. 박관천 경정도 문건 한 개를 뭐 박지만 회장 측에 전달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 이제 상고심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검찰의 기소 내용과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사실상 법원이 검찰 수사 내용을 뒤집어 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제대로 수사하려면 지금 전직 검찰총장들까지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네. 당시 수사 관계자 중에는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서울 당시 중앙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결국은 우병우 전 수석 얘기도 나오겠죠? 지금 뭐 검찰이 청와대와 수사 내용 조율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의혹 1순위가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네. 또 국정농단은 문건 유출과 국기문란으로 바꾸는데도 우병우 수석이 사실상 역할을 했다.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병우 검찰 라인까지도 재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왼팔 오른팔인데 지금은 권력 서열이 그 당시엔 또 1, 2위라니까 그거는 좀 뭐 그렇게 비유를 한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만약에 대통령이 이혼을 권유한 게 사실인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사실이라면 당시 정윤회에 관한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이권 개입 또 대통령과 여러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소문이 돌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낀 대통령이
또 지금 이제 뭐 몇 억 줘야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남북에도 예. 나오는 상황이었으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정윤회를 잘라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왜 그러면 있느냐? 당시 그 박관천 경정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예. 최순실 씨는 오장육부다. 오장육부다. 대통령이 오장육부다 표현했고 그러면 이제 저 정윤회 씨는 한 피부 정도 되는 거죠. 오장육부이고 피부가 더 진화되면 이제 오장육부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예. 그 박관천 경정이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옷밖에 안 된다. 옷은 항상 갈아입을 수 있으니까 일반 예. 참모들은. 그러니까 이제 소위 오장육부의 피부의 싸움에서 역시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오장육부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피부가 그러니까 진거군요. 피부를 일부를 또 이렇게 좀 예. 떼낸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떼내면서 대통령과의 그동안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흘러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은 발사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윤회 씨가 이세민에게 털어놨던 역순에게 털어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애 키우기도 힘들고 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도 참 힘들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의 기질 탓을 언급했습니다. 이 기질이란 단어를 잘 평소에 쓰지 않는데 성격인데요. 성격이다. 저는 여기 이제 여인성 기자 리포트하고 오늘 어저께 조한규 사장이 얘기한 폭로를 보면 이 배치됩니다. 조한규 사장의 얘기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이 차라리 지금 이렇게 정윤회 씨가 문건이 문제가 되니까 갈라서라 하고 권유를 했다는 거고 여인선 그 리포트를 보면은 평소에 좀 불만이 있었다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평소에 부부관계에 불만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지니까 본인이 친한 사람한테 들어가서 속사정을 틀어놓은 거잖아요. 또 일단의 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애 키우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정유라가 만만하게 키운 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진심이 담겼다고 생각을 정윤라도 하거든요. 보통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아마 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은 우리 김광덕 전 부장이 말했지만 저도 여기서 했지만 둘 사이에 권력 투쟁 같은 게 있었고 그 게임에서 이제 밀려났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이혼으로 연결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대통령이 권유를 했다는 거 이혼을 권유했다는 거 의혹이지만 저는 믿지 않거든요. 세계일보 사장이 제기한 의혹 사실이 아닐 것이다. 네,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부부의 그 관계에 대해서까지 이 나를 위해서 너희 부부가 이혼해라 이렇게까지 권유했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도리어 제가 듣기에는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거를 안타까워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들리고 있어서 아무리 그 청문회에서 그렇게 의원 질의에 대답한 것이지만 좀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 전 사장이 얘기한 것이 좀 믿기가 어렵고 2년 전 저희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당시에 그때 국가기강을 바로 잡았다면 오늘 이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라는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윤회를 최순실과 이혼하도록 대통령이 권유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문건에 나온 내용입니까? 문건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뭐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니까 2014년 1월 달에 1월 6일 날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3월에 이제 이혼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비선실세가 두 사람이었는데 이혼해가지고 한 사람이 떨려 나가니까 이제 비선실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최순실이 슈퍼파워가 된 거네요. 그런 셈이죠. 2014년 1월에 정윤회 문건 사태가 터지고 2월에 대통령이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혼을 권유하고 3월에 이혼 조정을 들어가서 5월에 법적으로 갈라섰다. 이 주장인데 이게 사실입니까? 뭐 알 수가 없죠. 예, 알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전에 정윤회 씨의 아버지 인터뷰가 몇 번 있었잖아요. 네. 채널 A에서도 그 단독으로 보도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가 우리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괜찮았는데 대통령하고 뭐 이런 관계 우리 아들이 이게 더 잘 나가니까 거기에서부터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맞닿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쭉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요 다 모자이크의 조각들이에요. 양승태 대법원장 건도 이거 하나만 보면은 에이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아까 김광덕 전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정수석 문건하고 맞춰보면은 이게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 조 전 사장의 이야기도 에이 뭐 세상에 뭐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싶은데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한두 가지들하고 맞춰보면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는 거죠. 당시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급작스러운 이혼 뉴스와 관련해서 이 칼럼도 기억하실 거예요. 두 사람이 비밀 유지 조항,
서로 약속을 했어요. 비밀 유지 조항. 결혼 생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외부에 언급하는 것 금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혼하는지도 비밀. 그러면서 왜 비밀 유지 조항을 두 사람이 약속을 했을까? 혹시 뭐 대통령이 이혼을 권유한 사실을 발설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저는 처음에 당시 이제 비밀각서를 작성했다는 보도를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는 전 이제 당시 최순실 씨의 어떤 위치나 역할을 몰랐기 때문에 정윤혜 씨가 일방적으로 최 씨한테 요구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서로 숨기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거고. 숨기고 싶은 게 많은 부부였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들춰내면 서로한테 상처가 줄 수 있는 혹은 공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정윤혜 씨의 어떤 그런 주장이라기보다는 양측의 정말 합의하에 이렇게 숨기고 싶었던 게 많았던 부부들이 합의하에 그런 그 문건에 작성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실제 그 정유라 씨, 그 딸인 정유라 씨가 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정유라가 지인들에게. 지인들에게 대통령이 우리 부모를 이혼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멀어지게 한 게 대통령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건도 보도되고 여러 가지 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았었고 지금 저런 상황에서 어떤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어떤 그 판단도 있었을 테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그 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와전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뭐 2014년 5월에 이혼을 했으니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갈라설 것을 권고했다라는 게 세계일보 전직 사장의 의혹인데 제기한 폭로 내용인데 그런데 저희 채널A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정윤혜 씨가 평소 역술인에게 잘 알고 지내던 역술인에게 우리 와이프는 참 기가 세 이렇게 토로를 하고 다녔다는 내용입니다.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순실 정윤혜 씨 사이가 악화된 건 2014년 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윤혜 문건을 작성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정윤혜 씨의 지인에 따르면 정윤혜가 비선실세라는 문건의 내용에 최순실 씨가 묘한 경쟁심을 드러냈다는 것. 이후 최순실 씨는 정윤혜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정윤혜 씨는 서울 평창동의 역술인 이세민 씨를 찾아가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상을 딱 보면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원래 가정생활에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당시 정윤혜 씨는 이혼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와이프가 좀 기질입니다.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정윤혜 씨. 결국 이혼 소송 2달 만인 2014년 5월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정윤혜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을 갈라놓은 사람이 최순실 씨라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비서까지는 충분해도 대통령 비서로는 아마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윤혜 씨는 최순실 씨에 밀려나며 초야에 묻혀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용인됐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던 역술인인 이세민 씨, 세월호 참사 당일에 정윤혜 씨가 이세민 씨와도 만나고 있었는데 상당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이혼을 했지만 정윤혜 씨가 절대 남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를 깨뜨렸는데 김광덕 부장께서는 어디 평소에 가서 친구나 뭐 친한 역술인에게 와이프 흉이나 와이프 욕을 하십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금기를 깨뜨린 것 같아요. 와이프가 기질이 세다. 그래서 기질이 셀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이제 정권을 같이 만든 일종의 동업자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으로서 완전히 권력 투쟁을 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권력 투쟁에서 정윤회가 밀린 거다라고. 좌의정 우의정입니까? 예, 그렇죠.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해임되지 않고 사장으로 계속 연임했으면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혔을 것입니다. 네, 전 세계일보 사장이죠. 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인데요. 지난해 국회 청문회 나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면서 사장이 교체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진실을 못 밝혔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 내용이 뭐였죠? 이 정윤회 씨가 음식점에서 뭐 10여 명의 청와대 관계자들 이른바 십상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뭐 국정을 좌지우지 농단하고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었고요. 이런 자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까지도
논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문건은 청와대가 직접 만든 거다. 이것까지는 확인된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민정수석실 내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당시에 이제 그 비서관이었죠. 또 경찰에서 파견돼 온 박관청 경정도 같이 이런 일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 문건이 세계일보 보도로 알려졌을 때 청와대가 뭐라고 그랬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육성을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경찰이나 검찰 조사 수사도 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이 문건 내용은 찌라시다. 이 문건을 유출한 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딱 성격 규정을 한 거죠. 그렇죠.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이건 이제 문건 유출 사건으로 바꿔버린 거고 여기 문건에 있는 국정농단 행위 같은 거는 뭐 그런 일 없다, 근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세계일보에 이 문건을 유출한 사람이 박관천 경정이다 이렇게 된 건가요? 당시 청와대는 조응천 의원하고 박관청 경정이 불순한 의도로 풍문을 모아서 이런 문건을 만들고 유출을 해서 보도를 하게 했다 이렇게 사실상 이제 프레임을 짰습니다. 예. 수사 과정에서 이들과 세계일보의 어떤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의 정보 1분실에 근무했던 2명의 경찰관이다 이렇게 지목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 이 두 사람 중 한 명인 최경락 경위는 억울하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방금 뭐 불순한 의도로 이런 걸 만들었다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의도로 만들고 유출했다는 겁니까? 그건 또 다음 목소리를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죠.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윤회 씨는 국정 근처에 온 적도 없어요. 오래전에 떠난 사람입니다. 전혀 관계 없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뒤에 목소리는 박 전 대통령이고 앞에 목소리는 누구였죠? 이것은 이제 정윤회 씨 본인이 목소리인데요. 당시에 검찰 조사에 출석을 하면서 자기를 모함하려는 어떤 세력들이 이제 이런 일을 벌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정윤회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똑같은 프레임으로 지금 사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이간질을 하려고 어부지리를 노리고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조응천 의원하고 박관청 경정이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이제 핵심 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대통령과의 이 문고리 3인방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음모를 꾸몄다. 뭐 이 얘기고요. 네. 이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한 게 박지만 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뒤에 이제 정신을 차려라 이런 얘기하는 거는 박지만 씨 얘기하는 얘기로 다들 이제 해석을 했었죠. 아하. 이 조응천 의원이 공직기관 비서관 할 때 이제 그 관리 대상이지 않습니까? 친인척이니까 박지만 씨가요. 예. 이때 청와대 돌아가는 사정을 조응천 의원이 얘기를 해준 적은 있는데 이거는 이 문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취지로 또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주장은 정윤회와 박지만의 파워게임 때문에 이런 게 생겼다. 이렇게 봤다 이거죠? 그런 해석이 이제 당시 언론에서도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런 청와대 대응 때문에요. 예. 그 이전부터 사실 일부 언론이 뭐 박지만 씨를 정윤회 씨가 미행했다 뭐 이런 기사를 쓰기도 했고요. 네. 또 두 사람하고 박근영 씨의 배우자인 신동욱 씨까지 이 세 사람이 어떤 물고 물리는 관계에 어떤 주목을 하기도 했거든요. 과거 이 사람들은 그 두 차례에 걸친 유경재단 사태에서도 서로 대립하고 뭐 그랬던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런 해석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성격 규정을 하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고 이러니까 결국 검찰 수사도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그 가이드라인대로 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사실 문건 내용을 허위로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이때 검찰 수사 결과 발표하는 장면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수사팀은 세계일보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달 이상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여 문건 내용이 허위임을 밝혀졌습니다.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박관천이 박동렬로부터 들은 일부 풍문을 과장 짜집게 한 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박동렬로부터 들은 일부 풍문을 과장 짜집게 했다.
박동열은 또 누구예요? 이 사람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인물인데요. 아하. 그러니까 국세청 조직에 오래 있었던 공무원인 거죠. 근데 국세청 업무 특성상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와 풍문에 좀 밟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십상시, 국정농단 이런 얘기를 청와대에 있는 박관청 경정에게 했다는 거고 결국 이게 이제 풍문을 모아서 과장해서 주장을 한 결과가 됐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 거죠. 그러면 그 박동열 전 청장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까? 이걸 검찰은 못 밝혀낸 건데요. 당시에 이제 그 출처가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인 안봉근 전 비서관일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검찰이 이제 안봉근 전 비서관을 수사는 안 했고요. 안봉근 전 비서관하고 박동열 전 청장은 고향 선후배 사이여서 이제 수시로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다라는 게 당시 의혹이었고요. 예. 작년에 조한규 전 사장이 국회에 출석하고 언론에 등장하면서 이 문건 내용의 최초 발설자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다라고